안녕하십니까. 시조시인 이광입니다. 앞선 시간에 미처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를 쓰고자 할 때 삼라만상이 다 시적 대상입니다. 무엇이든 시가 될 수 있지만 뭐든지 다 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인의 눈과 마주치고 시인의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즉 간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슴에 와닿았다는 건 감동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를 읽어내야 합니다. 뭔가를 보고 읽어내는 눈, 그게 바로 시인의 눈빛, 시만입니다. 뭔가를 읽어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인 글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심자들은 외부에서 시를 찾지 않고 내면에서 막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은 늘 과거 기억에 머물거나 그리움과 같은 관념적인 언어로만 거듭될 뿐입니다. 머릿속을 뒤지기만 한 글은 표가 납니다. 가슴을 통과하지 않은 글, 상상이 없는 관념 속의 언어로 채운 글은 시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좋은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시란 우선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시를 쓰려면 시인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겠지요.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한판 부딪혀서 느낌표를 받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수면 위에 시선을 던지고 넌지시 지켜볼 때 시의 입질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물과 눈이 마주쳐서 불꽃이 튀듯이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머릿속의 언어 또한 반응합니다. 감동에는 언어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있습니다. 시는 너무 거창한 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이나 무심히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서 벼락같이 오는 시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심이 열려 있어야겠죠. 그럴 때 다른 곳에 눈이 쏠려 있다면 시는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저한테 시를 2편이나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받아오면 한 팀으로 함께 일을 같이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있을 즈음 하루는 그가 멍하니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쓴 작품입니다. 장목수. 귀에다 담배 꽂고 연필은 입에 물어 그 연필 불 붙이려 라이트 뒤져 찬대 안병동 집사람 얼굴 자꾸 떠오르나 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서 안병동의 집사람이란 말을 읽어내고 한편의 시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그의 아내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이후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혼자 키우던 그가 제게 혼잣말처럼 내뱉던 말이 또 한편의 시를 만들게 했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도 딸 자식은 지 엄마 손이 가야 할 때가 있다는 말에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엄마 없이 키우는 딸에 대한 애틋함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5월 장목수. 여보 날 참 좋다 저 산빛 보그레. 내 인자 사발한다만 당신도 오래 신부아이가. 경상도 문디가 전라도 순디를 만나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지. 호강시키줄라 했구만은 고생만 시켜서 내 억수로 미안했는 거 아나? 뼈아픈 후회를 해봐봐야 철이란 게 들은 긴가. 고맙고 놈의 노름판은 생각도 하기 싫다까이. 욕심 부릴 일도 걱정삼에 댕길 일도 이제는 없다. 빚도 얼추 갚아붙고
애들도 다 컸다 아이가. 못난 애비지만 애들 뒷바라지는 웬만히 해준 것 같은데. 글쎄 머스마야 그렇다 치고 딸 자식은 지 엄마 손이 가일 때도 있는 기라. 아이쿠 내 정신 좀 보리. 당신 따라주려고 고운 술 홀짝홀짝 다 마실 뻔했네. 자 좀이라도 부어줄게. 그리고 추석엔 애들 데리고 오구마. 그 단시에 생각나면 아무 때고 또 올 텐께. 실없이 자꾸 온다고 뭐라카지 말해. 앞의 장목수는 하나의 장면을 눈여겨보았기에 순간 포착의 단시조 한 편이 나왔다면 오을은 한마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감동으로 쓰게 된 작품입니다. 사슬시조로 택한 것은 시인이 각색하고 연출을 하려고 작정한 까닭입니다. 제목을 오을로 한 것도 오을이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오을 항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지역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학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 속에 경상도와 전라도 남녀를 부부로 내세웠죠. 게다가 장목수는 실제로 낚시를 좀 즐겼을 뿐인데 극적 효과를 위해서 캐릭터를 노름꾼이 개가 천선한 모습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이렇듯 한마디 말해서 상상의 날개를 달라보면 사슬시조 한 편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미화원에 관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인데 둘 다 사슬시조로 썼습니다. 사슬시조는 압축을 요하기보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려고 할 때 더없이 좋은 구조입니다. 뉴스 대학교 청소노동자 천막농성 철수 현장. 우리가 본관 앞에 천막 치고 앉은 지도 오늘이 딱 26일째요. 지난 한 해 동안 꼭두 새벽에 나와 화장실 청소한 거 돈 한 푼 더 받자고 한 일 아니여. 그리 않으면 일이 되지를 않은 게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나왔던 거요. 수당이라도 올려달란 말 잘릴까봐 입도 뻥끗 못해서. 이럴 땐 말이여 콧노래도 부르지 말라. 그것이 회사 방침이다 그러더만.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잠시 쉬는 꼴도 못 봐주질 않나. 이런 근무 조건에 고용 보장도 확실하는 게 우리가 이 모양하고 나설 수밖에. 그런데 오늘부로 이 짓거리도 그만 끝내기로 했어. 총장님한테 무슨 학답 같은 거 받은 건 없어. 그냥 우리끼리 뜻을 모은 거야. 아 내일 모레가 졸업식 아닌가. 또 입학식이 바로 코앞이지. 수고한다며 인사 꼬박 건네던 학생들 떠나는 마당인데 우리 입장만 내세우면 도리가 아니지. 게다가 손주 같은 신입생들 말이요. 활짝 웃는 낯으로 들었을 자리에 나먹은 사람들이 찬물 끼얹을 수는 없잖여. 그래서 우리끼리 고민 막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란 게 일행은 천막을 접고 프레카드 떼어낸다.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철수 현장을 옮겨놓은 사슬시조입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할머니 대표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이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건 할머니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 농성을 철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도리에 맞게 행동하고 사용자들이 도리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분쟁은 자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사용자들은 기업은 도리보다 이윤을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죠. 한 할머니의 도리를 내세우는 말씀에 진한 감동을 받아 쓴 작품입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한 토막을 눈여겨보고 쓴 것인데
역시 미아온의 근로 환경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소중한 당신. 미화원 강술렛이 즐거운 점심시간. 상간의 휴게 공간 마땅한 데가 없어 화장실 변기에 앉아 도시락 꺼내든다. 밥 한 술 떠놓고서 깍두기 입에 물 때 황급히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 앞에 살포시 담은 입술 손으로 가려본다. 반찬 냄새 훅 끼칠까 도시락도 덮어둔다. 옆관의 독가스를 뿌리치지 못하는 코. 어쩌다 변비 심한 손님 와서 끙끙대면 마지못해 남은 점심 후다닥 해치우고 사는 게 그렇지 뭐 먹고 싸는 일 아닌가. 늘 하는 혼잣말에 피식 웃고 일어선다. 맘 편히 밥 먹게끔 배려받는 일터지만 내일 모레 70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요. 나 말고 일할 사람 줄 섰다 그러잖아. 오늘도 대걸레질 부지런한 강술렛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까마득히 잊고 산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소중함의 정도를 그가 맡은 역할만 보고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확 낮추기도 합니다.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성실한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몰라도 그 역할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미아오는 제 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더럽히기도 하면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희생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입으로는 사회증오를 외치곤 몰래 비열한 이득만 챙기는 권력층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이런 소중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강술렛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타자와의 연대를 현실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신면 위주의 작품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가 작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감동적인 무대로 만드는데 기여자심하는 역할이라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스한 시선은 시인의 주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뭔가를 읽어내고 또 뭔가를 받았으면 그게 시가 됩니다. 사슬시조 3편을 연이어 소개했습니다. 사슬시조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음식에 비유하자면 평시조가 잘 말아진 김밥이라면 사슬시조는 국밥 같다고 할까요? 사슬시조를 보며 꼭꼭 씹어 음미하기보다 국밥처럼 들이키는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